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3회 전산세무 2급 A형. 자, 바로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로 상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제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도 경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고, 회계 기간을 보시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 입니다. 자, 바로 일반 전표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됐을 때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그것도 영업부서군요. 그렇다면은 이때 접대비 코드가 800번대 경비를 쓰도록 돼 있군요. 3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자, 4월달 1일자 찍어주시겠고요. 차변 쪽에 3번 눌러주시면서 813번 접대비. 자, 이때 금액은 30만큼 써주시겠고요.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적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4월 10일자 갈게요. 4월 10일자 상단 이쪽에 날짜 바꿔주시겠고요. 자, 무역협회 및 협회비. 자, 협회비라든가 이런 부분, 상공회수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고 있죠. 현금 납부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출금 전표 해서 출금은 1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17번, 800번대 경비 써주셔서 5만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달이 바뀌었습니다. 5월달 1일자. 자, 공장 나왔습니다. 신축을 위해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자, 공장 신축을 위해서 차입을 했군요. 돈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거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350만 원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이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자본화 대상이며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즉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건물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얘는 신축 중에 있죠. 신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건설 중인 자산. 자, 가서 보시면요. 214번. 자, 금액입니다. 350. 대변 쪽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므로 102번 당좌 102번이 되겠죠. 당좌 예금.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6월달 5일자. 자, 액면가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그렇다면 대변부터 쓸게요. 사채. 자, 발행을 했으므로 1억이라고 하는 액면 금액을 다 쓰셔야 되겠죠. 차변 쪽에다가는 자, 9,900만 원의 할인 발행했습니다. 전액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금액으로 9,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차이가 100만 원 났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100만 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0일자입니다.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급여를 줄 때는 항상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고 그렇게 하고 자,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놨겠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6월 10일까지 해서 대변에 있던 예수금 254번 예수금 자, 금액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55만 원 그거를 보통예금 계좌죠. 대변 쪽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았고요. 이 3번 문제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건설 중에 있을 때, 신축 중에 있을 때 이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라고까지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럴 때 건물 쓰시지 마시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거 한 가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뭐 개정 과목 부분에 영업부서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장거 500번대 경비 쓰는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이런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문제가 지금 5문제 나왔나 봅니다. 1, 2, 3, 4, 5번까지. 자, 한 문제당 보통 3점씩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정신이 멀쩡하실 때 뭐부터 하신다? 유형 분석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유형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 놓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 날짜 여기 보시면 8월달 7일 거네요. 8월달 7일 하나 써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7일자 거는 딱 보셨을 때
자, 수출업체 나왔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납품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납품을 하고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유형을 찾아주시는데 이럴 때가 바로 영세가 이렇게 12번 영세가 있고요. 자, 16번에도 보시면은 수출 해서 수출 얘네들이 영세긴 영세인데 차이가 있죠. 자, 12번 영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16번은 국내가 아니고 물을 건너서 자, 바로 수출할 때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자, 유형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자, 유형이 몇 번이다? 12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유형 영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2번. 자, 2번의 경우는 자, 또 내용을 볼게요.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여기도 팔았다 라고 나왔습니다. 팔았다, 판매하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찾아보셔야 될 것이 팔고서 어떠한 증빙을 발행해 줬느냐 해서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고 현금 영수증입니다. 잘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22번 여기 현과가 있군요. 해서 22번 굳이 유형 안 쓰셔도 바로 현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다가 그냥 크게 볼펜으로 22번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22번 이런 식으로 22번 너무 크게 썼나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9월 5일자 자,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발급을 했다는 얘기니까요. 매출했다는 얘기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을 자, 굉장히 지금 작게 나왔어요. 자,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제품을 4천에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 대고서 세금 계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몇 번 유형이 되겠다. 그렇죠. 매출 유형인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11번 과세. 자, 지금 계속해서 판 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4번 문제는 뭘까요?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토지가 나왔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건 매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51번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자,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다? 불공입니다. 불공. 그래서 토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불공,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철거비가 이렇게 지금 금액, 세금이 400이나 들어갔지만 자, 이 세금에 대해서는 결국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다? 엄마. 토지가 바로 엄마인데 이 토지를 자,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토공 주임. 자, 무슨 뜻입니까? 토지 공급과 주택의 임대는 뭐다? 면세다. 자, 면세다. 자, 그 말은 토지의 공급, 토지를 공급했을 때요, 팔았을 때 세금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입 시에 들어갔던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거하고 관련된 나머지 자, 이런 부대 비용들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54번 결국 불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직수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수출. 그렇기 때문에 직수출은요, 쭉 보셨을 때 16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래서 수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쭉 오셔서 이제 1번부터 신나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밑에 하단의 분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안 하시고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이 12번이었지 않습니까? 12번. 자, 넣어주시겠습니다. 12번. 자, 품목.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자, 보여지는 자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이 10개고요. 단가가 2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이고요. 영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0%라서 세금은 없고 자, 거래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하나로 상사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서울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전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발급하시오 이런 말 없었기 때문에 1번으로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0세 9분. 자, 말풍선 누르셔갖고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로 보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겠고. 자, 분계 부분입니다. 분계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외상은 2번이 되겠죠. 2번 찍어주시면은 자, 끝났습니다. 자, 가볍게 한 문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2현과입니다. 자, 멀쩡할 때. 자, 우리가 풀다 보면요. 유형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표시를 해 주시고 시작을 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22번 현과 자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제품 A라고 써주셔도 좋고요. 제품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량 단가 무시하시고 공급가액은 이럴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 합쳐진 공급가액 부분에 33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찢어져요. 표현이 좀 너무 리얼했어요. 나눠집니다. 자, 거래처 코드 장현성 되겠습니다. 장현성. 자, 오타를 만들었어요. 영타로 치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때 전자 아니죠? 분계는 1번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그 다음 3번 되겠습니다. 9월 5일자. 그래서 9월 5일자 가주시겠고요. 자, 유형은 3번 유형은 11번이지요. 11번. 그래서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그랬기 때문에 유형은 11번이다. 자, 품목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4천, 세금은 400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 항체가 되겠네요. 항체. 자, 이때 전자입니까? 전자죠. 법인은 무조건 요즘엔 전자를 다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찍어주시겠고요. 현금도 나오고 외상도 나왔습니다. 복잡스러울 때는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으로 찍어주시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대변 쪽 했고요. 차변 쪽 현금 금액이 300입니다. 나머지 부분 자, 차변 찍어주시면서 이때는 108번 외상 매출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품이나 제품 팔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외상 매출금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에 있던 토지를 취득했죠. 자, 이랬을 때 여기 날짜 자, 9월 27일자가 되겠다. 넣어주시면서 유형이요. 이때 54다. 자, 이렇게 가자라고 했어요. 불공이다. 사유는 밑에서 이제 찍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자, 품목. 토지를 취득하고서 여기다가 철거 비용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공급가액 부분에는 세금 합쳐진 금액이 지금 4천에 400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거래처 부분은 세로 용역 넣어주시면서 전자입니까? 여기 전자라고 나왔으니까요. 전자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이때 순진하게 외상 보이신다고 2번 가시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확인합시다. 불공. 사유가 바로 뭐다? 토지하고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된다. 토지 자체가요, 면세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 받지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공, 공제 못 해주겠다는 거죠. 6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분계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스러울 때는 3번. 자, 차변입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 항목들 토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2,500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253번 미지급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자, 마지막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미국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품을 즉수출했다 그랬어요. 12/12 해서 날짜 써주시겠고요. 수출입니다. 16번 수출. 자, 품목은 제품이 되겠고 자, 이 부분에서 수량 단가 넣으실 때 일단 2만 달러 넣어주시고요. 항상 보시면 수출했을 때는 무슨 기준? 그렇죠.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이 언제냐? 자, 12/12군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요걸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요걸로 쓰셔가지고 여기 금액이 11 단가 부분이죠. 1100 이렇게 써주시면은 알아서 공급가액이 2,200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거래처 부분은 SUN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직수출일 때는 발행하는 기타의 어떤 증빙이 없어요. 어차피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와갖고 신고할 거 아니니까. 영세율 구분 부분에서는 직접 수출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번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수출 신고 번호 보입니까? 생략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시하시고요. 오셔서 분계는 자, 12월 31일 날 미국 달러로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외상 2번 처리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5문제가 끝났어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갖고 부속 서류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0점이나 되는데, 자, 그만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2월 15일, 2월 28일, 3월 30일 직접 메인 매출에다 입력을 하셨으면은 알아서 감가상각 자산 같으면은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더러 판단을 해서 수기로 입력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기로 입력을. 자, 첫 번째 1번에 들어가 있는 자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내용을 보시게 됐을 때요. 자,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비품입니다. 비품 감가상각 하셔야 되겠죠. 고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구입하는 기계장치 있죠. 기계도 마찬가지고, 승용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가상각 하셔야 되는 자산이어서 얘네들 다 입력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서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지금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자, 일기 예정이면은 앞에 1월 1일부터 자, 3월 31일까지 해서 넣어주시겠고, 미리 지금 이제 자동으로 메인 매출에다 넣어주시면 알아서 반영되는 내용들이지만, 자, 시험이다 보니 여기를 수기로 입력을 해달래요. 자, 2월달, 자, 02. 자, 이 부분이 되겠어요. 02. 날짜가 틀렸어요. 02, 15 넣어주시겠고요. 상호는 주 대한전자입니다. 주자 붙여주셔서 대한전자 사업자 등록번호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118, 81, 20, 586 찍어주시겠고요. 자산은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은 기타 자산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200만원, 세금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많이 어렵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자료도 2월달 두 번 톡톡 찍어 주셔가지고 2월달 28일 넣어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주자 붙은 상신기계 사업자 등록번호 두 번 톡톡 찍어 주셔갖고 앞에 세 자리 관할 세무서 코드, 처음 사업을 개시했을 때 관할 세무서 코드, 중간에 81번이면 영리법인이 되겠군요. 47521. 그렇게 하고서 기계입니다. 기계는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3,000에 300 됐어요. 자, 그 다음 마무리, 마지막 것까지도 다 넣으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자, 요번 문제는 다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가끔 보시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것도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자, 넣나 안 넣나 이제 굳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모터스 넣어주시겠고, 자, 114, 87, 12242가 되겠습니다. 자, 승용차입니다. 차량 운반구 찍어주시겠고요. 금액은 1,500, 그렇게 하고 150, 자, 넣어주시면은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건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상단에 종료 버튼 통해서 나가시면 되겠죠. 나가실 땐 항상 저장 꼭 해주셔갖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요.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찍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수기로 작성하라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신고서가 보이시죠? 신고서 들어오셔서 4월 1일부터 지금 6월달 30일까지 들어와 주셔가지고 지금은 자료가 없어요. 자, 우리더러 다 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
자,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자, 공급가액이 2억 5천이랍니다. 여기다 2억 5천. 그렇게 하고 세금은 2,500 하나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 자, 카드 매출. 이거 말고도 카드 매출이면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요 자리에 660.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항상 세금이 합쳐진 금액이 되니까는, 그래서 여기 600하고 여기 300하고 더해서 여기 부분에 900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900을 넣어 주시면은 알아서 이 두 개 합쳐진 현금 영수증과 카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990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타 매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공급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00만 원에 10만 원. 자, 해서 두 건 끝났습니다. 자,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 자, 수출은 영수에 보시면요. 5번은 유형 12번 자리가 되겠고 6번은 16번 자리가 되겠어요. 자, 요 자리 찍어주시면서 보시다시피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선적일 기준으로. 자, 지금 선적 요 부분에 대해서는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해서 곱해 보니까는 5,250만 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부분 6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5,250만큼을 넣어 주시겠고요. 자, 얘는 수출이기 때문에 0%라서 세액은 없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이번에는 매입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하단이지요. 자, 요 자리에 145 더하기 두 번 들어가겠고요. 자, 세금 14500 더하기 자, 이렇게 지금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때 접대비 관련해 갖고 공급가액 3천만 원, 300만 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었다는 얘기는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분에서 한번 빼달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분에 여기 지금 넣었는데 안 들어가요. 그거는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으로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50번 항목에다가 3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다가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6번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 승용차 공급가액 350. 자, 이것도 그 밖에 공제 매입 부분 있지요. 자,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두 번 톡톡 찍어가지고 자, 넣어 보시는데요. 자료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가끔 이렇게 눌렀을 때 반영이 지금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상단에 저장 한번 꼭 해주시고요. 다시금 들어오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 이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번 여기 부분에 있지요. 그랬을 때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자동차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드지만은 고정자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350 그렇게 하고 여기 35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잘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7번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요게 지금 누락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누락이면은 여기 예정 누락분 발급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매출하고 관련된 요 예정 누락분 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예정 누락분 그것도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분이면은 요 자리가 되겠네요. 세금 계산서 여기다가 300 자, 세금은 30만 원.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또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산세 계산. 그래서 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27일이고요.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7월 25일 날 이 확정신고 지금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기간인데 7월 20일 날 납부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네요. 그럼 쭉 내리셔갖고 가산세 계산하러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산세가 이 부분이지요. 자, 가산세 여기 계산하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넣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자,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300 그리고 세금이 30만 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신고 납부가 누락됐다라고 돼 있어요. 일기.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이때 300만 원하고 30만 원짜리가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일기 확정 신고할 때 수정 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기 예전 거를 7월 20일 날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산세 계산하시는데 일단 과소신고를 했습니다. 과소신고를 했고 잠깐 가산세율 좀 보고 갈까요? 자, 가산세율을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 자, 일기 예정 때 신고를 해야 할 건데 그거를 못 해갖고 일기 확정 때 지금 수정신고하는 과정에 있고 4월 25일 날 자, 신고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는 4월 25일이 아닌 27일 날 그날이 공휴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7일 날 신고 납부를 일부 했고요. 빠뜨린 누락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 일기 확정 신고 하시는 7월 20일 날 지금 그것까지 수정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일기 예전 거 빠뜨린 것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보시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75%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고로 25%에 대한 것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이 부분을 지금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금액은 세금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자, 그 금액 가지고 곱하기 일단 신고율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10%가 되겠고 거기다가 현재 75% 감면을 받으니까요. 25%만 세금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0만 원에 10%면 3만 원이고 자, 3만 원 곱하기 25% 하면은 7,500원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신고불성실도 있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되겠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얼마가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가지고 대상 금액 가지고 자, 요 율 보시면은 만분의 자, 만분의 2.5죠. 해서 만분의 2.5 요율 곱하기 거기다 미납일수. 자, 미납일수를 보시면은 자, 4월 27일부터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월 달 2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7월 20일까지 해서 7월 20일까지 기간 계산을 하시는 건데 자, 쭉 한번 볼게요. 자, 7월 달 자, 일단 4월 달부터 4월 달은 27 그쵸? 28, 29, 30 해갖고 4월 달은 4일. 예, 그렇게 하고 5월 달은 자, 31일 나오죠. 큰 달이니까 31일. 자, 6월 달 같은 경우는 작은 달이기 때문에 30일 나와요. 그렇게 하고 자, 7월 달 같은 경우는 자, 20일 해갖고서는 다 더해 보시면은 20일까지 더해서 35, 30, 20 해서 보니까는 85 자, 여기가요. 자, 84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었어요. 자, 27일 날 했기 때문에 여기 27은 빼고 이제 28일부터 해서 여기 3일 돼야 되죠. 3일. 해서 이렇게 해서 84일 나왔습니다. 자,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면은 금액이 6,300원. 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쭉 오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요 신고 불성실 중에서도 자, 일부 과소신고죠. 여기 7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소신고. 자, 이 부분에다 금액 30만 원 자, 넣어주시면서 세금 금방 계산된 7,500원 자,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요. 화면을 네. 자, 오셔서 7,500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납부불성실 과산세 부분 자, 이 부분에다가도 세금 자, 30만 원 일단 넣어 주시겠고 기간이 2020년도 4월 27일 그렇게 하고 2020년도 7월 달 20일 해서 84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6,300원 계산해서 가산세 13,800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을 하시기 전에 자, 결산에 대한 거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자, 결산하시면 크게 무슨 결산? 그렇죠.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
자,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하시면은 첫 번째가 소, 선, 미. 자, 외평, 외화 평가하는 거요. 유가증권 평가.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선납세금이라든가 현금 과부족, 그쵸? 가수금, 뭐 이런 것들 정리도 해주셔야 되겠고, 현금 과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임시 계정들 정리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부가세 정리도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가세 정리도 하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단기 차입금 같은 거 있지요? 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정리도 좀 하셔야 되겠고, 할 게 참 많아요. 그쵸? 그 가운데서도 소는 소, 모, 품, 비 정리하시는 거지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이게 정리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외화 평가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산 때는 외화 환산 손실 혹은 대변 쪽 같으면은 외화 환산 이익, 이런 6글자가 나올 텐데 9월 1일자에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1280원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 12월 31일 현재 1270원이 가고 있으니까 자, 계산하기 쉽게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1280원 이던 거가 1270원, 즉 10원만큼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덜 갚아도 되는 거죠. 2만 달러.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여기가 2만 달러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20만 원 나왔습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단기 차입금,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수동으로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동 분계. 자, 가셔가지고요. 계정 과목 확인해 보시는데요. 이때 외화 단기 차입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회계관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늘 날짜 자, 12월 31일자로 찍어가지고 쭉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쭉쭉쭉 단기 차입금 자 가볼게요. 자, 부채 쪽에서 단기 차입금 가서 보시면은 안 보여요. 단기 차입금만 있지 뭐 외화 단기 차입금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계정 과목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분계 넣어 주시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자, 차변 쪽에다가 단기 차입금 260번 넣어 주시겠고요. 거래처 쓰셔야 되죠. 채권 채무 웬만하면 거래처 나와 있으면 쓰시는 건데 거래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오셔갖고 20만원 써주시겠고요. 대변 쪽에다가는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해서 20만원 해주시면은 하나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2번. 자, 3월 1일자. 자, 이런 날짜 나오시면은 가보세요. 뭐 일반 전표 가서 3월달 1일자 가서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대변에 임대료 해서 1200만원. 자,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요. 자,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갖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니까 이 속에는 내년도 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자, 1년치가 1200이면 한 달에 100만원씩이니까요. 내년 1월, 2월, 즉 두 달 거 200만원이겠죠. 자, 계산이 금방 나왔어요.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어느 부분에다 정리를 하시면 된다. 쭉 오시면은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 선급과 선수, 미수, 미지급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대변 쪽에 임대료가 있던 거 차변 쪽으로 임대료 써주시겠고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지금 보시면 계정 과목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돼. 선수와 미지급 중에서 뭐가 된다? 지금 임대료는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다 선수, 수익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는데 금액이 1년치가 1200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즉 두 달 거 200만원이 자, 내년 거다라고 선수 수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월 31일자 자, 이렇게 또 수동으로 분계를 하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동 분계가 나왔어요.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또 마찬가지죠. 12월 31일자 자, 대변 쪽에 있던 거 차변 쪽으로 임대
자, 료 써주시면서 임대료 써주시면서 금액 200만큼이 결과적으로 선수다. 선수. 수익해갖고서는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하고요. 예수금 정리를 해달래요. 친절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자,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열어주셔서 지금은 12월 31일이면요. 여기가 이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셔가지고 요 부분이 지금 2기 확정 신고거 그 금액을 이제 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이렇게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우리는 여기 보셨다시피 보여주는 자료 그대로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부가세 정리하는 부분 나왔잖아요. 왔다 갔다 해갖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만 딱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부가세 대급금. 자, 요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에 있던 거잖아요. 자, 요거는 대변 쪽으로. 내 대신 네가 내 세금 해갖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우리 물건 매입할 때 주고 왔던 거 대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겠고요. 차변 쪽에는 너의 세금. 자, 예수금이지요.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썼어요. 자, 썼습니다. 어떻게 조금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차이가 6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이 원래 뭐가 됩니까? 미지급 세금 해서 6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400만 원 있었습니다. 자, 9월 30일자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요. 가보라고 친절하기까지 하죠. 자, 9월 30일자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미수금 4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오, 거래처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분당 세무서. 그렇기 때문에 자, 미수금 있던 거 400만 원 대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400만 원 딱 빼주시면은 자, 미지급 세금이 자, 못 받은 거 400, 자, 정리하시고 200만 세금을 내시면 되겠어요. 물론 미수금의 거래처, 분당 세무서. 자, 분당. 자,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그렇게 하고 요즘은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만원 세액공제 받죠. 그래서 부가세는 만원, 소득세는 2만원, 전자로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비익이 되겠습니다. 저 만원 공제 받는 거, 자비익 만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지급 세금도요. 자, 얼마만? 오, 일자로 고쳐주시고 99.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 내용 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였는데요. 자, 침착하게 자, 요 부분 싹 지워버리시고요.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자 자, 오셔서 차변 쪽에 자, 예수금이 254였습니다. 여기는 255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2천만 원. 자, 대변 135번 되겠습니다. 금액은 1,400. 자, 대변 쪽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261번 해서 미지급 세금이요. 1990 더하기 넣어주시겠고요. 자, 120번 미수금 분당 아까 있더라고요. 세무서. 자, 넣어주셨고요. 또 나머지 잡이익 해서 잡이익까지 넣어서 스페이스로 분당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만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던 미지급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분당 세무서 거래처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167번.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수동 굉장히 많네요.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자, 4,500만 원이 자, 2021년도 1월 31일 날 드디어 상환기일이 도래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다 차변 쪽에다가 장기 차입금 빼주셔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장기 차입금. 자, 쭉 오셔서 장차 자, 부채 쪽 써주시겠고요. 거래처 대한은행 자, 넣어주시면서 자, 금액 대한은행 금액이 잠깐만요. 앞전에 자비 금액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삭제할게. 법원으로. 아까 빨간색 나온지도 모르고 마무리할 뻔했어요. 여기 미수금 있죠. 미수금 금액이 400이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전표 번호 지금 틀어졌죠. 자, 같은 건에 대해서 만원 차익 발생한 거
상단에 번호 수정 눌러서 같은 세트 3번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금액을 잘못 넣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금 번호 수정 눌러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금 차변 쪽에다가 장기 차입금 한참 밑에 있었습니다. 293번. 자, 거래처 대한은행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은행 그렇게 하고 금액은 4,500. 자,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넣어주셔가지고 자, 대한은행 넣어주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5번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해납세액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그쵸? 중간에 이렇게 선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자, 합계전 일산표를 가셔갖고 12월 31일자 찍어서 보시면은 136번 선납세금 해서 이미 낸 세금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일부 수동으로 이 선납세금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반영하셔도 되지만은 요 K11 좋은 점이 결산절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 찍으셔가지고요. 쭉 내려갖고 보시면은 밑에 하단 쪽에 선납세금 이미 3,600 있던 거 정리하셔야 되니까 여기다 선납세금 써주시겠고요. 자, 나머지 1,800인가 보죠? 두 개 합쳐갖고 5,400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요 부분 잘 넣어주셔갖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한번 해주시면은 알아서 가볼게요. 일반 전표에 알아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찍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요 부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어때요? 선납세금이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빼주시고요. 차변에는 법인세 등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손익계산서 오셔가지고 12월달 한번 찍어주시겠고요. 자, 단기순이익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 잉여금이죠. 자, 잉여금에 오셔갖고 마지막으로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한번 해주시면 더 좋다. 굳이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또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천징수를 한번 해볼까요? 원천징수 세 번째 원천징수 탭으로 오셔서 자, 다음 자료를 보시고요.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 자,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을 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해서 항상 이 자료 입력하시기 전에 상단에 수당공제 이 등록부터 하시는 거죠.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미 기본급 잘 들어가 있어요. 기본급 들어가져 있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월차, 직책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뭐 급여라든가 상여는 과세고요. 직책, 월차도. 자, 식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우리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로 1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맞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본인 소유 차량을, 그쵸? 직원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교통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 비과세 요건 충족했군요. 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모든 수당이 다 들어가 있군요. 자, 특별히 뭐 고치고 해야 될 내용들은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주시겠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여갖고 이렇게 옮겨왔고요. 자, 기본급은 400. 그렇게 하고 자, 화면을 조금 키워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여금은 없고요. 직책수당 30만큼. 자, 월차 60. 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국민연금 하고요. 건강보험 자, 이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뭐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자, 세금도 계산이 잘 맞았고 자, 그렇게 하고 전월 미환급세액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가주셔가지고 종료해 주셔갖고 자,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자, 들어오셔가지고서 자, 들어가는 기간 넣어주셔야 되지요. 4월분 자, 4월분 4월달에 지급을 해요. 4월 해가지고 오셔서 맨 밑에 전월 미환급 126,000 자, 넣어주시면은 뭐 특별히 어려울 것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자,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원 등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최수정 사원 찍어주시면서 부양가족 두 번째 탭입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그 가운데서 최수정 본인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 현재 무주택자이고요. 한부모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게 부녀자 세대주 공제와 한부모 중에서 자, 부녀자의 경우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한부모의 공제를 받고 싶을 때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자, 본인의 직계 귀속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을 갖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배우자와 사별을 했거나 혹은 자, 이혼을 했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오셔갖고요. 직계 존속입니다.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윤여선 어르신. 자,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610122-2184321. 자, 나이는 59세이시지만 60세가 안 됐어요. 그러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 5번 장애인으로 해서 기본공제도 받고 추가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직계 비속 자녀는 4번 되겠습니다. 4번 넣어주셔서 최안나. 자, 이때도 1번 넣어주시고요. 150203-3954-210 해서 취약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 넣어줬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는 요 내용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현황에서 월세 해서 매월 70만 원씩 1년치 840만 원 모두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최수정 사원의 월세 주택 임차 탭에서요. 임대인을 쓰시는 거죠. 임대인. 자, 보시면은 이 홍현우 주민번호 740103-1234567. 자, 유형입니다. 유형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단독주택은 1번. 자, 계약 면적은 60제곱미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번. 자, 2020년도 2020년도 12월 31일 연간 금액은 840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84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눌러주셔가지고 자, 여기 가운데 이 선을 구분으로 요 선을 자, 구분 지으셔가지고서 쭉 보시면요. 이쪽은 소득공제, 이쪽은 세액공제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는 조금 내려보시면은 42번 항목이 되겠고요. 자, 노란색인 경우는 두 번 톡톡 찍어 주셔가지고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2천만 원 넣어주시고 직불입니다. 140 중에서 40은 전통시장이니까요. 직불은 100만 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요. 1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분 아까 40만 원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되겠습니다. 보험료 쭉 올려보시면은 자, 요 부분에 있지요. 해서 보험료 두 번 톡톡.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아니니까는 입력을 했는데요. 일반. 자, 보험료 중에서 일단 100만 원 넣어주셨고 그렇게 하고 이 장애인 해서 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들어가네요.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축성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자,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노란색이니까 2번 톡톡 찍어 주시겠고, 일단 본인이요. 본인의 경우는 자, 전액 다 되는 부분이고요. 자, 60만 원 있었는데 지난번에 실손 의료보험 받으신 거 있어요. 여기서 뺄 수가 없잖아요. 실손 의료비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직접 빼서 여기다 30만 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해갖고 뒤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의료비가 여기 120만 원 있었고요. 또 건강진단비 50만 원도 있어갖고, 자, 요 부분 윤여선 씨는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장애는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겠군요. 120만큼 잘 넣어주시겠고, 120. 그렇게 하고 밑에 50만 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의료비도 됐고요. 교육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2번 톡톡 찍어 주셔가지고 취약전 아동인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최안나 5살이었죠.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 어린이집 그 부분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 50만 원 넣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납입했더라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원격 대학 등록금 200만 원 본인 거는 해당이 됩니다. 해서 여기 지금 대학 200만 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찍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중국어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가 없죠.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여기 위쪽 신용카드 부분에서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자,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알아서 쭉 내려갖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결정세액 부분에 자, 결정 세금이 하나도 낼 게 없고요. 그동안 냈던 세금 기납부 세액을 다 환급받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